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곧 Winter is coming, 대폭락장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겠습니다. 떠납니다. 라는 이제 선언을 했었고, 당신은 워런 버핏이 아니고 제가 아니라고 이제 선언을 말씀드렸죠. 고백을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했고, 워런 버핏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주식시장을 제가 떠났습니다. 슬픈 일이죠. 주식시장을 제가 손절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워런 버핏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성경 말씀에 죄송합니다. 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였나요? 거꾸로 이거였는데 그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은 거꾸로 해야 된다. 오른손이 매수하려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해야 돼서 왼손이 모니터링, 감독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손을 매수하려는 오른손을 절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손절이라 했는데 제가 이제 못해가지고 몇 번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선언 한 날도 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수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되게 창피하지만 가져갔어요. 오늘 하루에 147만 원, 무려 150만 원을 손절했습니다. 위에 써있죠. 매도 금액 1,700만 원. 이게 뭐 어디 땅을 파면 150만 원이 나옵니까? 근데 이제 밑에 항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공주에서 4월 달에 재미를 쏠쏠하게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코로나만 지나가 봐라. 그러면 항공 다시 여행 간다라는 거였는데 물론 이태원빨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 주까지 해서 치고 빠지고 단타로 해서 꽤나 솔직히 지네어로 가장 많이 벌었어요. 솔직히 물론 그 이거는 뭐 경영권 그것도 있겠지만 지네어로 가장 많이 벌었고 단타로 그러니까 진에어를 좀 벌다 보니까 요것 봐라. 제주항공도 보니까 꽤나 계속해서 올라요. 제주항공도 한번 벌었어요. 그래서 이것 봐라. 아시아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시아나가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한 해 만에 하면서 말 죄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뜨거운 감자 아닌가. 이거야말로 시세 차익 뭐 이렇게 뭐 먹기에는 아주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들어갔죠. 무려 3,950원에. 근데 얼마 팔았습니까? 오늘 팔았죠. 3,690원에 팔았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보톡스 판매 중지가 돼서 반사 이익을 얻을 거라고 해서 제가 계산 재무제표도 괜찮고 해서 들어갔는데 와 이거는 일주일 내내 고생했습니다. 이건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항공주만 정리하고 사실은 동아 지질도 제가 이제 지진 이거 수요일날 화요일날 들어갔나? 화요일날 들어갔죠. 지진 월요일날인가 지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진주 오른다 해서 샀는데 떨어졌어요. 그때도 1% 떨어졌을 때 나올 걸 계속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버티겠더라고요. 대웅제약도 사실 3% 떨어졌다가 1%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은 못 이기고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 월요일 날 딱 보니까 월요일 항공주가 이제 월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져서 그때만 해도 50만 원 안쪽이었거든요. 회복한다. 그것도 회복한다. 하다가 화요일 날 70만 원? 그러다가 수요일 날 어제 100만 원. 그러다가 오늘 150만 원 되니까 이게 못 견디겠다. 그래서 오늘 손절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심상치 않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하필이면 유난히 많이 빠진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진에어는 무섭게 빠졌죠. 진에어를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5월 8일날 샀거든요. 10만 350원에 샀어요. 그래서 잘 샀다. 여기 써있죠. 1350원. 5월 8일날 변동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1350원에 사가지고 5월 7일날 1450원 이렇게 장난을 좀 쳤어요. 그리고 뭐 한 1000만원
정도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로 그 10만원 벌기. 그래서 이거 재밌네. 이거 뭐 땅을 파봐. 뭐 이 정도 누가 줘? 라고 하면서 이런 재미를 제가 여기 보시면은 4월 내내 그런 장난을 계속 칠 수가 있었어요. 하루에도 잠깐 들어갔다가 잠깐 나오고. 이거 괜찮네. 재밌다. 차라리 이렇게 소폭 움직이는 게 혼자 그러니까 재미 보기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5월 8일 날 또 였죠. 딱 들어갔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보기 좋게 당했죠. 10% 빠졌죠. 네. 그때 이제 1000만 원 안 넣고 다행히 한 50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10% 정도 해서 50만 원만 손해보고 나왔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나오고 나니까 더 빠졌어요. 그래서 잘 빠졌다. 그래서 왜 월요일날 나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굳이 이제 이 창피한 영상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정말로 실수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람이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복귀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아니죠. 물론 사람은 실수를 해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게 사람이죠. 그게 인간답다고 생각하지만 실수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이 영상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저를 늘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제가 그 아쿠아맨의 앰버 허드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 작년인가 개봉했잖아요. 정말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생각이 너무 사랑에 빠졌죠. 확실히 그래서 너무 개별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네어랑 사랑에 빠져버렸죠. 계속 치고 빠지고 오 재밌어. 그러다가 항공산업 전체에 제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야 항공산업 재밌다. 제주항공도 되겠는데? 됐어. 그럼 아시아나를 제가 끝까지 안 들어갔었거든요. 아시아나 들어가 보자. 그러다가 세 개를 제가 하나의 산업에 항공산업이 되게 위태위태한 산업이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 주식에서도 항공산업하고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보잉,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는 어제 손절화가 나왔고 사우스웨스트가 남았고 보잉도 어제 손절화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 영상에 남겨드렸지만 JP 모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의 산업에 너무 들어가면 몰빵하면은 이렇게 저같이 똑같이 다 세 개가 다 몰락해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항공주는 절대 안 사. 물론 이제 항공 산업 자체가 몰락해 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형제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간다. 반도체 산업이 근데 몰락하면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위험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언택트 주가 많이 죽어. 그 예를 들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게 같이 죽겠죠. 지금 엄청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산업에 진짜 몰빵하면 안 돼. 분산 투자라고 해서 나는 뭐 지네어, 제주항공, 아시아나 항공에 분산 투자해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집중 투자와 같은 거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들으면 뻔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항공산업이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의 산업에 몰빵하게 된 게 결국엔 첫 번째 사랑에 빠졌던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근데 굳이 그래서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산업군에서 1등 기업에 투자하자.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안 빠진 기업이 물론 같이 빠졌어요. 같이 빠졌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회복을 했던 건 어디냐?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원래 제가 엄청 저가에 매집해 놔가지고 15,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오늘 17,500원까지 내려갔다 결국에 마감을 18,900원인가? 결국엔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1등 기업도 같이 쫙 빠졌죠. 근데 만약에 19,000원이나 이럴 때 산 사람은 오늘 거의 원금을 회복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등 기업은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1등 기업이 아니고는 회복을 못 이게 저가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위태위태 원래는 넘버 2, 넘버 1, 2를 다투던 기업인데 역시 1등 해당 산업군에서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버텼냐면 수요일까지 어제까지 버텼죠. 어제도 나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어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4월달에 그래도 꽤나 수익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4월달에 딴 거를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세력이 장난친다. 실제로 세력이 장난치긴 해요. 그래서 어제 아시아나 항공이 반짝 원금과 가까워졌어요. 반짝 4%까지 갑자기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금 가까이 왔는데 제가 그래도 한 5만 원, 10만 원을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팔았어요. 분명히 나의 원금을 회복하고 플러스 1, 2%를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 시시각각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언젠간 회복한다. 언젠간 세력이 한번 움직여서 개미들이 따라붙어서 내동매매해서 결국엔 이것 봐라 이렇게 오를 리가 없는데 하면서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뛰어들죠. 불나방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온다. 근데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면 되게 배 아플 것 같은데 배는 아픈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너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지고 한 150만 원까지 다 가니까 이제는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세력이 한번 온다. 근데 제가 오늘 4일째 기다리는데 야 4일째 게다가 제가 밤낮으로 밤에는 미국 지식으로 스트레스 받고 보잉이나 유나이티드 사우스 웨스트로 스트레스 받고 낮에는 그러니까 항공산업 때문에 웃었다가 항공산업대가 저는 좀 다친 거죠. 뭐 좋을 때는 좋았다가 그러니까 좋을 때는 이게 연인랑 똑같네. 좋을 때는 마냥 좋지만 헤어질 때는 마냥 싫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개인은 역시 나는 하나의 개인인데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게 사람이 이게 똑같잖아요. 제가 지인한테 그랬어요. 나 같아도 항공 주식은 안 산다. 미쳤다고 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력이 한번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군중들은 다 던지게 돼 있어요. 나도 팔래. 왜 안 팔려? 야 지금 나오자. 위험하다.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지대현은 정말 와 오늘 내가 10% 떨어지는데 이거는 도저히 10%? 야 미쳤다. 만약에 이걸 1000만 원 내놨으면은 100만 원이고 1억을 내놨으면은 지네에 1억을 내놨으면은 재미 볼 땐 좋았지만 재미 봤을 때는 1%씩 뭐 1억 내놨으면 뭐 하루에도 1000만 원 벌고 이랬을 텐데 안 좋을 때는 야 끝이 없네. 하루에 이제 10% 빠지고 1억을 내놨으면은 아니구나. 1억을 내놨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벌고 이렇게 좋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이 날아가 버리니까 1000만 원이 말이 1000만 원이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창 4월달에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야손 TV 존경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머니버디님도 제가 되게 많이 배운다라고 했는데 이 두 분이 그리고 주식 방송하신 분들이 특히 이 두 분은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손절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4월달은 손절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약세장에서 강세장을 쫙 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뭐 손절을 왜 해? 그냥 2, 3일 버티면은 머니버디님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이번 주 초에 들었었나? 2, 3일 버티면은 결국에는 원금 회복하고 플러스 먹고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래서 이상한 학습을 하게 된다. 이상한 학습의 피해자가 저죠. 그래서 월요일에 도저히 손절을 못하겠다. 왜냐면 2, 3일 버티면은 정확하게 2, 3일 버티면 원래 이때쯤 오늘이나 내일쯤에 회복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복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한꺼번에 제가 몰빵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시아나 딱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은 진에어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아쉽지만 그냥 버틸 수는 있었을 것 같아. 하나만이니까 50만 원이니까 그래 나머지는 다 뭐 손해를 안 보고 있으니까 오케이 했을 텐데 이거는 너무 금액이 커지니까 처음에 그냥 1% 해서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 내가 빠르게 손절을 인정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너무나 매번 손절을 너무 많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만 증권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손절 제가 아까 말했잖아. 그 왼손이 오른손을 말리는 거 절단시키는 게 훨씬 나았지만 그래도 손절할 건 손절을 빨리 하는 게 낫겠구나. 근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합이 플러스니까 라는 생각은 이번에 정말 많이 했어요. 손절도 마음도 편하고 좋네. 그렇다고 마음 편하기 위해 손절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버틸 힘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1, 2, 3, 4, 5 이걸 제가 각각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걸 합치면 무슨 얘기냐. 이번 내 실수로부터 배웠던 거는 정말 폭락장에서 제가 그래서 저가로 우량 기업, 해당 산업군의 1등 기업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를 제가 85,0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운이 좋게 해서 4월 1일날. 그랬더니 지금 현대자동차가 결코 떨어진다 해도 9만원 이하에서 안 떨어져요. 만약에
9만 5천 원. 그리고 딱 4월 한 중순경에 10만 원까지 갔거든요. 10만 원. 야, 이제 더 간다. 12만 원 가자. 해가지고 10만 원에 샀어. 그리고 장기 투자. 조니 대표님이 장기 투자하라 그랬어.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지금 9만 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된 거죠? 이분은 미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해에서 경험했던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왜 미칠까요? 그렇죠. 이미 강세장에서 고가로 현대차는 우량 기업이죠. 고가로 그리고 현대 자동차 산업군에서 1등 기업이고 고가로 매수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쌍용차가 이제 망해갔는데 쌍용차를 샀다 그러면은 못 버티죠. 이거 언제 망할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죠. 저 항공사도 저가 항공을 제가 사다 보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단타로 재미는 봤을지 몰라도 크게 한번 당한다라는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럼 차라리 그래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뭐죠? 아예 저가에 산 거는 정말 그냥 주웠잖아요. 현대자동차를 가장 저가일 때 6만 5천 원대 주었으면 진짜 지금 띵가 하면 놀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야 술 한잔 하자 나오자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손을 딱 그러니까 그 150만 원 딱 털고 나와서 지금 뭘 노리고 있냐 제2의 폭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꼽아서 그 기우제 들이듯이 그냥 폭락장에 남들 다 할 때 나는 지금 현금을 확보한 상태죠.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야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85,000원. 뭐 기존에 85,000원 매수한 건 어때요? 뭐 아쉽지만 뭐 그냥 안타까워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폭락해도 다시 저는 더 사가지고 더 큰 차익을 실현할 거니까요. 그래서 폭락장에서 각각의 1등 기업들. 그래서 개인이 뭐 제가 자동차 기업의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저번 영상 중 현대자동차 그 계열을 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현대모비스.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항공업계가 무너지면 쫙 다 똑같이 무너지는 것처럼 제가 자동차 업계를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거 다 산다 그러면은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대차. 그 자동차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은 똑같이 쫙 제 모든 종목들이 바닥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는 현대자동차를 정했다. 굳이 한 개를 더 한다면 현대모비스 정도까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1등 부품 회사니까.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기업 중에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정했다. 뭐 이런 것도 저가가 있을 때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런 해당 산업군에서 1등 기업들, 1, 2등 기업들을 사도 되죠. 왜냐면 1, 2등이 좀 애매해. 지금도 LG화학하고 삼성 SDI 중에서 전기 배터리 시장에서 1, 2등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유튜브가 많이 나오면 애매하면 두 개를 적당하게 사놓으면 됩니다. 둘 다 거의 같이 오르잖아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저가. 둘 다 우량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강세장 지금 많이 올랐는데 네 말대로 그러면 폭락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남들은 다 먹을 거 먹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강세장이더라도 충분히 너무 저평가된 우량 기업이 있어요. 이것도 해당 산업군 1등 기업. 어디냐? 일시적 악재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찾아야 돼요.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메디톡스. 보톡스 1위 기업이에요. 그 2등이 뭐 보톡스만으로만 따지면 휴젤 정도 될 거고 물론 정군당이나 제가 이번 샀던 망했던 이름도 잊어버렸네. 제 머릿속에 잊어버린 대우제약이었나요? 대웅 이런 것도 보톡스로 이제 추격을 하고 있지만 저는 메디톡스가 보톡스에서 아주 우량 기업이었거든요. 대단 30만 원까지 갔던 기업인데 지금 절반 반타성 났습니다. 오늘 아마 14만 후반으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 기업을 언제 살 거냐? 무조건 이제 점점 지금 시장을 못 이겨요. 지금 시장이 지금 다 약세장이기 때문에 정말 일부 IT 기업,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기업들만 약간씩 돈이 몰리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대다수는 다 떨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메디톡스 확 떨어질 거예요. 메디톡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거 항공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톡스 이거 안 돼. 산업도 안 돼. 이거 누가 확 떨어졌다가 한 10만 원대에 오면은 살짝 이 정도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20%?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 정도면은 반등해요. 항공주도 반등 어디서 하냐? 충분히 내려갔어요. 옛날에 3월 중순에 이렇게 정말 종이 조각처럼 내려갔거든요. 그때쯤 되면 올라올 일만 남았어요. 사실
근데 많이 회복을 못 한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메디톡스도 제가 회복을 많이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저평가 됐으니까,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너무 저점이 돼 있기 때문에, 30만 원인데 만약 10만 원 됐어요. 3분의 1 나왔잖아요. 그 정도면 살만하다. 그리고 연달아서 계속해서 합의를 찍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 번 정도는 세력이 들어오거든요. 세력이 들어와서, 한 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미로서 그냥 그걸 받아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야 돼요. 일시적인 악재로 떨어진 기업들. LG화학도 이번에 뭐 해외 공장에서 한번 화재 났었나요? 그것 때문에 일시적 악재로 떨어졌거든요. 그때 잠깐 주우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2, 3일 있다가 또 올라와요. 그때 팔면 되고. 이런 거. 이런 거. 아침 보여드렸지만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다우랑 나스닥이 심상치 않게 빠졌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빠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저는 다 털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량 기업이 뭔데? 라고 우리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우량 기업 이제 사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에서 조회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근데 이거 약간 그건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순으로 제가 한 거예요. 시가총액. 저는 시가총액에 이제 맹점이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시가총액은 상장 주식수 곱하기 그 현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등인데 현재 가격이 48,000원이죠. 상장 주식수가 5969783 곱하면은 시가총액 2865496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장 주식수는 쉽게 안 변하잖아요. 쉽게 안 변하니까 그 현재 가격이 엄청 많이 변하잖아요. 엄청 많이 변해서 현재 가격에 따라서 충분히 시가총액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마 바이오로직스가 3위로 올라와 있는데 요새 이제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가 또 각광받고 있어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대차가 왜 밑에 있냐? 현대차가 원래 14, 15만 원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현대가가 92,300원 하기 때문에 12위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카카오가 무려 11위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내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11만 원, 12만 원 하면 곱하기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배수로 늘어나죠. 그래서 충분하게 한 5위권, 탑5 이렇게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가만 하면. 그래서 그러면 너무 이제 일시적인 시장 환경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시가총액이 평가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 깊게 좀 돈이 몰리는 기업들이 위에 올라온다라는 이제 그런 한계는 있긴 한데, 그래도 좋은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잡주는 아니고 투자할 만하다라는 하는 겁니다. 투자할 만하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제가 시가총액 30이 있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상당히 일시적인 악재 때문에 갑자기 현재가가 많이 떨어진다. 고점 대비.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가총액 7인 LG화학이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 살만하죠. 현대차도 91,000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9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살만한 거예요. 사면 돼요. 올라옵니다. 예. NC소프트가 14에 NC소프트가 심각하죠. 저번 주가 65,000원이었어. 그때도 엄청나게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75,000원. 와, 미쳤네, 미쳤어. 그러면 이제 미국의 우량 기업은 뭘까? 이 사이트가 있어요. Dogs of the Dow를 치면은 나옵니다. 1등은 지금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2등은 애플, 3위는 아마존, 4위는 알파벳 구글이죠. 5위 페이스북, 6위 알리바바,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은 38위까지 제가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기업도 있고 모르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코카콜라가 시가총액가 넘버 25위죠. 월트 디즈니가 26위. 펩시콜라 27위. 다 알고. 그 다음에 엑선모빌 30위. 쉐브론 33위.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34위. 그렇죠. 많이 아시죠? 근데 그렇게 잘 몰랐던 기업들도 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JP 모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JP 모건이 무려 미국계에서 시가총액이에요. 미국이 세계 기업이죠. 세계에서 15위 넘버
넘버 15. 사야겠습니까? 안 사야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라면 사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28위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업도 많이 지금 제가 아침 영상에 남겨드렸지만 그 대출을 이제 사업을 애들이 안 해. 투자를 안 해. 대출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대출을 안 받아가. 기업이 일단은 가장 큰 대출을 해가는데 안 간다. 사람들이 또 집을 안 사. 집을 사야지 자동차를 안 사. 경제 활동을 안 한다. 소비를 안 해요. 왜? 뭐 지금 경제가 지금 다 죽었는데. 그래서 또 개인도 대출을 안 해가.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계가 금융업계가 돈이 그 수익이 안 좋죠. 그래서 JP 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좀 약간 요새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럴 때 충분히 살만하다. 근데 다만 제가 뭐라 그랬죠? 몰빵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두 개 기업은 넘버 1, 2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대 공룡이 망할 수는 있습니다. JP 모건 고정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대 공룡들은 구조조정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정리해고하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인건비가 가장 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긴 한데 그래서 JP 모건 저는 사실은 진짜 강추해요. 근데 웨스파고도 아마 미국의 넘버 4에 들어가 있고 웨스파고는 너무 떨어졌어. 저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버블이라며 그 트럼프가 하는 게 뭐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장 헬리콥터 머니라 그러죠. 돈 뿌리는 겁니다. 돈 뿌리는 거. 그래서 지금 얘기가 지금 너무 지금 이렇게 실물 경기랑 주식 경기랑 너무 괴리가 있는 게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도 이제 못 사고 그러니까 누가 집을 사겠어 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다 빠져나와서 주식으로 다 몰리는 거다. 그리고 정부에서 푼 자금들이 거대한 자금들이 우리도 재난지원금이 여유가 생겼잖아. 재난지원금이 어디에 몰린다? 주식으로 몰린다. 네. 사람들이 여유로워졌어. 거기 돈이 어디로 온다? 주식 투자하자.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실물 경기는 어려운데 주가는 또 올라가. 왜? 돈이 여기에 몰리는 거죠.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주식에 들어와. 근데 이런 돈들은 언젠가는 깨지겠죠.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얘기 우리 한국이 지금 동학개미들의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왜 안 빠지지? 동학개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같이 어떤 개미가 있다 그랬는데 항공주에 물렸던 당한 이제 개미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4월 달에는 좀 벌다가 저같이 좀 약간 손실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 딱 있으면 주식은 할 게 못 된대. 제가 이제 그래요. 항공주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이렇게 높은 1900선에서는 내가 전업 투자자나 전문적인 투자자, 그다음 제가 무슨 재무제표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아니고는 투자를 못 하겠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벤저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자처럼 저가 매수가 답이구나 하면서 나는 일단은 빠진다 라고 이제 정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버블인 것 같아요. 저같이 당한 개미들이 갑자기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답은 아실 거예요. 그냥 동학개미들이 일시에 주식시장은 이제 폭락됐다라고 돈을 딱 회수한 순간 버블이 터집니다. 엄청나게 폭등해 있던 그 돈들이 팔고 나오자. 카카오, 네이버, 주식은 이제 폭락한단다. 나스닥 떨어진 거 봐. 폭락한단다. 이제 팔고 나오자. 그 미국 주식에 우리 한국 개미들이 외인으로 참석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올려준다 하잖아요. 아마존, 이제 너무 이제 고점 됐어. 팔아. 애플 너무 미쳤어. 310달러가 말이 돼? 그래서 팔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하고 주식에 주식에 몰렸던 총 머니들이 빠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주가가 폭락하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얘기 나와요. 미국 주식이 너무나 과도하게 그 돈의 힘으로 너무 올라가 있다.
특히 제가 막 이제 주식 제가 4개월 됐다 그랬는데 2020년 1월에 시작했는데 2020년 1월에 제가 아마존을 고점에 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샀다고 그랬잖아요. 스타벅스를 제가 85달러에 샀고 그때 90까지 갔으니까 그냥 샀어요. 그때는 이런 그래프 인베스트닷컴 있는지도 몰랐고, 아마존은 운이 좋게 제가 180달러, 그러니까 1800달러에 샀는데 제가 2100달러에 팔았어요. 2400까지 올지 몰랐죠. 그냥 제가 그거 안 팔고 괜히 다른 투자, 그 델타 항공 이렇게 안 했어도, 그냥 놔뒀어도 진짜 조니 대표 말대로, 응? 저는 아마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말했잖아요. 저는 북 리뷰도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아마존 온라인 서점부터 되게 친숙한 기업이어가지고 아마존에 대한 엄청 좋은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애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샀죠. 사실 그냥 놔뒀으면 조니 대표처럼 그냥 조니 대표 말이 맞아, 눈 뜨고 딱 나니까 야 60만 원이 올라 있어. 180만 원 주고 사는데 지금 240만 원 돼 있잖아요. 눈 뜨고 1월에 그냥 사고 지금 5월달 딱 되니까 이게 한 달에 10만 원씩 벌었네? 뭐 60만 원? what?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 주 샀거든, 한 주? 처음에? 그러면은 역시 어떤 편향이 생기죠? 역시 조니 대표의 말이 맞아. 무조건 사고 아무거나 사고, 그러니까 앞뒤 되지 말고 사가지고 그냥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 근데 그 얘기는 뭐죠? 근데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제가 한번 예전에 아마존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마존이 한번 150, 160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만약 그 시점에 한 1년 뒤에, 1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그 시점에 폭락하는, IT주가 이제는 더 이상 폭락을 해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번에 어닝 쇼크를 해가지고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이익이 별로 없더라 라고 하면은 어닝 쇼크 계속 어닝 쇼크 받아가지고 지금은 240만 원까지 갔는데 2400달러까지 갔는데, 언제 폭락한 날이 올 수도 있어요. 1, 2년 뒤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5년 대비, 이제 조니 대표의 말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그 40달러 정도 했어요. 40달러 정도 했는데, 언제 제가 2020년 1월에 들어갔다 했죠. 그때가 어디까지 갔다? 59, 55 보입니까? 60까지 갔어요. 60까지 갔습니다. 40에서 60. 야, 누가 딱 보면은 그 수치만 봐요. 처음 시작점 5년 전 40. 야, 5년 후 60. 그러면 야, 그냥 5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존니 대표의 말이 맞네. 5년 뒤 80. 10년 뒤 100. 그렇게 될까요? 근데 여기 지표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유난하게 2019년도 후반에 엄청 올랐죠. 2019년 January,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돈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1년치만 한번 가져왔어요. 코카콜라 1년치만 딱 보겠습니다. 이게 인베스트닷컴에서 1년, 제가 밑에 실렉션 했죠. 1년치만 골라서 보면 1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게 유동성의 힘입니다. 돈의 힘. 딱 봐도 버블 같지 않아요? 유난하게 2019년도에 잘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코카콜라가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갑자기 2019년도에 3배로 2배로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꺼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죠. 그때 2019년 유난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 개별 주식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AT&T 이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5년치를 봤어요. 유난하게 2016년, 방금 말한 대로 하면 19년 다 잘 나갔는데 19년 역으로 못 나갔죠. 오히려 16, 17, 18 이때가 잘 나갔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돈의 힘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돈의 힘으로 올라갔죠. 2019년도부터 역시 올라갔죠. 근데 16, 17, 18에 꽤나 잘 나갔어.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의 힘인지 실제로 실적의 힘인지는 잘 판단이 안 서죠. 네, AT&T가. 근데 AT&T가 무슨 기업이지?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그 시가총액 그 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시가총액 탑 20위 전 세계에서 20위 기업이에요. 22 기업. 그리고 근데 마감을 어떻게 했다? 어제 28.09 우리 돈으로 28,000원 28,000원에서 끝났어요. 28,000원
살만할까요? 밑에 보십시오. 지금 사면은 배당금이 얼마죠? 2달러. 배당률 얼마죠? 7.2%. 7.2%예요. 은행에 오면 1% 받죠. 여러분 그냥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다 떠나서 버블인 거 다 떠나서 그 배당 컷만 하지 않는다면 요거 살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살 겁니다. 네.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로딩을 지금 저녁 9시 6분인데 만약에 내일 이걸 늦게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이제 미국은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만약에 더 폭락한다면 더 좋아요. 근데 오른다고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한 3일 연속, 이틀 연속 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근데 AT&T가 어떤 기업이냐? 그러면은 여기 나옵니다. 이분 두 꿀벌 이분하고 저하고는 전혀 어떤 관계도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냥 저도 네이버 검색했어요. 미국의 KT예요. 미국 KT. 그래서 보면은 AT&T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KT, AT&T의 창설주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고 이거 한번 찾아보면 더 AT&T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AT&T 제가 5년치를 보여드렸고 그러면은 제가 늘 비교 잣대가 어디를 돌아 그랬죠? 네, 가장 최근에 버블 2019년 버블이라 쳐. 그래. 근데 가장 저점이 언제였죠? 비교 수준은 코로나로 이제 갈 때까지 갔다 해가지고 완전 나스닥 바닥 쳤을 때가 이때 3월 중순이었어요. 3월 중순부터 하순. 그래서 AT&T도 이때 전후로 3월 18, 15일부터 3월 말까지 어떤 기업이든 저점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닥을 여기기로 봐야 돼요. 가장 바닥이 26.35. 26.35. 이때는 배당 수익률이 더 좋았겠죠. 26.35였어요. 근데 더 내려갔을 때 있겠는데, 그럼 26.35를 저는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물론, 이걸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는 깨버렸어요. 이걸 22달러, 21달러인가 기였는데, 델타가 19달러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어제. 델타는 오나, 이제는 워런 버핏이 손절해버렸고, 이제 망한다. 이제 미래가 없다. 일반 대중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워런 버핏의 힘이 그렇게 세요. 워런 버핏 팔아버리니까 좀 일부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어라고 시세 차익이라도 먹었을 텐데, 워런 버핏이 팔아서 델타랑 보잉이 유나이티드 이렇게 항공이 다, 미국기 다 떨어지니까 한국 개미들도 그거 따라서 다 파는 거야. 미래 없어. 야, 워런 버핏도 포기한 기사도 뜨잖아요. 항공주. 야, 미쳤어. 야, 워런 버핏이 포기했대. 사람들이 다 무서운 그게 군중심리입니다. 여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아마 이런 거 다 살 것 같아요. 제가 생각 보잉이나 이런 거 다 지분율 해가지고 경영권 인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만하냐? 26.35까지 내려가면 참 좋겠지만 이 기준치 대비 얼마 손해를 보냐? 요거로 계산해 보면 6.6%더 높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오늘 딱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진다 라고 하면 6% 정도를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살만하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하는 게 오늘 딱 시작할 때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얘가 급등을 해버리면 이 갭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안 좋고, 시작하자마자 더 떨어지면 아주 좋아. 왜냐면 이 갭이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더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종가에 살 수도 있고, 근데 밤을 쓸 수는 없으니까 종가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는 좀 내려오다가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게 싸면 살수록 좋은데, 그냥 웬만하면 시가를 보고 오르면은 바로 좀 1% 정도 오르면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역으로 AT&T는 어찌됐든 예전에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 즉 굳이 아마존 안 가져온 게, 아마존은 똑같은 거예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다 성장주거든요. IT잖아요. 그래서 어도비 아시죠? 포토샵이나 이런 거. 요새 카카오 이모티콘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어도비가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들 윈도우 이런 것을 월 정액적으로 바꾼 것처럼 어도비도 포토샵이나 이런 것을 예전에 그냥 똑같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엑셀 이거 얼마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이거를 월 정액,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캐시카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도비도 상당히,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엄청난 성장주죠. 35.856 살만하냐? 와, 아마존하고 똑같이 배당금 없습니다. X 돼 있죠? 없죠? 배당금도 없고 성장 계속 성장하는 주고. 근데 시가총액 31위 기업이에요. 살만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 더 가져와 봤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헬리콥터 모아닝에서 유동성으로 버블 아닐까라는 고민도 빠지죠. 아마존도 지금 산다 그래도 오르긴 오르겠지만 완전히 망하진 않겠죠. 왜냐면 시가총액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 넘버 세 번째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 전 세계에서 넘버 3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240,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돈의 힘으로 올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버블이 터진다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회복하긴 해요. 왜냐면은 시가총액 1, 2, 3, 4위는 누구나 전 세계에 인정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폭락을 하더라도 그만큼은 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돈이 몰려요. 사람들이. 야, 죽자.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논리로 Verizon Communication 여기는 또 시가총액 18위. 여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AT&T와 1, 2위. 그러니까 한국의 SK텔레콤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T&T가 KT고, 근데 AT&T가 좀 반대로 그래프를 좀 보여주죠. 얘는 약간 성장주야. 오히려 AT&T가 정통적인 그 통신사 이게 후발주자로 쫙 급성장한 그거예요. 성장주죠. 일종의 성장주인데, 요거는 그러면 2019년에 역시 이렇게 좀 상승했는데, 이건 실적이 좋아서냐? 아니면은 이것도 유동성 때문이냐?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배당금은 4.4% 나쁘지 않죠? 이거는 근데 살만하냐?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너무 제가 성장주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지만 성장주가 미래에 성장하느냐를 예측할 수. 근데 뭐 똑같죠. 뭐 AT&T가 미래에 그러면 예전만큼 회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뭐 솔직히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을 못 하겠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예전에 성장했던 것만큼의 한 70%, 80%는 간다. 코로나로 인한 저점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미국의 전 세계죠. 미국의 탑 32 기업들을 가져온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미래에 그래도 돈이 몰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들이기 때문에 회복을 한다. 이게 유동성의 힘이라 하더라도 저가로 떨어지면 회복을 한다.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시 제 2차 폭락이 온다 그래도, 그러니까 충분히 저점이냐라는 게 제 지금 말하는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라이즌 커뮤니케이션들이 그러면 제가 기준치를 어디로 잡았냐? 보라이즌이 성장한 주라 그랬죠. AT&T랑 좀 반대로. 그러면은 3월, 정확하게 여기는 3월 중하순 때 제가 저점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중하점이 언제였냐? 3월 25일이 저점이었어요. 49.94. 그러니까 49,000원이었는데 49,94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54.85니까 한 10%, 9.8% 정도 더 높아요. 9.8%. 그 다음 아까 배당률이 4.4%, 4.44% 정도 됐잖아요. 살만한가? 저는 아직은 비싸다. 저는 저가 매수기 때문에 아직은 비싸다. 그래도 제 선에 그래도 한 52, 53 정도까지는 와줘야 살만하다. 오히려 제 2차 폭락 오면 이것보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때 현금의 여력이 있으면 더 사시면 돼요. 괜찮은 기업이에요. 모든 기업 똑같은 논리예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또 길게 말씀드린 거는
야, 근데 너 주식시장에 떠났다며? 라고 했는데,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은 저가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은 이미 뭐 웬만한 코스피의 그 우량 기업들은 그 예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코로나 비포 코로나 수준까지는 회복 못했지만 많이 회복했어요. 많이 회복해가지고 살만한 게 없고, 근데 미국의 기업들의 꽤 괜찮은 건실한 기업들이 방금 제가 봤던데 딱 보니까 AT&T랑 AT&T는 그 JP 모건 체인스 이거는 이 두 개 기업은 또 있겠죠. 근데 상당히 우량한 기업인데 상당히 어디까지 가 있죠? 코로나 즈음에 가 있어요. 이 두 개 기업은 정말 살만한데 제가 말하는 저가 매수의 지점하고 충분히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시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게 메리트 있다. 이게 저가 매수예요. 저의 저가 매수의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주식시장을 떠나서 언제 돌아온다? 폭락할 때 I'll be back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정말 이런 식으로 저가 매수만 해놓으면 그야말로 자면서 돈 벌기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과 최근에 폭락장을 겪으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단순히 시세 차익만 그러니까 저가 단순히 저가라고 들어갈 게 아니구나. 보잉, 델타 이런 걸로 해서 엄청 싼데 예전 대비 엄청 싼데라고 저가라고 들어갈 게 아니고 우량한 기업이어야 되는구나. 우량한 기업은 뭐라 그랬죠? 그래도 시가총액 보여드렸죠? 넘버 32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적당하게 꽤나 이거면 살만한데? 그 살만한 기준은 어디? 코로나 때 확 떨어졌을 때 그 기준에 근접하면 살만하다라는 게 제가 세운 규칙이에요. 그런 기준점을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사죠. 사실 그런 기준치는 제가 사경이 회계사에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러면 사경이 회계사가 그 적정 주가 계산을 본인의 그 기법으로 해요. 그 사람도 이전에 그 적정 주가 계산법하고 지금 책에 발행해서 적정 주가 계산법이 좀 달라졌다. 자기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다 가다듬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의 여러분이 정했던 그 기준이 적정 주가를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누구나 그 기준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잘 보는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그 지점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제 눈에 띈 것은 JP모건하고 AT&T가 우량 기업이면서도 충분히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환전했고 오늘 살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벤저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자에 나온 대로 미국 투자 4대 주식을 사되 반드시 안전마진을 확보할 때만 여러분은 자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편하게 이 아이처럼 새근새근 잘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저는 이제 코로나로 했고 여러분의 기준치를 찾아야 돼요. 생각하는 최대한의 저가에서 이거 살만한데 아까 뭐라 해야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이 이 정도면 살만하네 10% 정도면 나는 오케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브라이즌이 나는 그래도 성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하도 좀 많이 당하다 보니까 더 보수적이 됐어요. 이건 아니다. 요거는 충분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안 오면 안 산다. 네. 안 오면 안 산다. 폭락장이 왔을 때 되게 박앤세일 할 때만 산다. 근데 JP모건하고 AT&T는 박앤세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접하다. 코로나와 근접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AT&T는 지금 사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7.7%였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게 살만하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살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곧 올려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인데 이거를 영상으로 변환해서 로딩까지 하면은 거의 10시 반 미국 시장이 시작하겠네요. 내일 본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벽 야행성 인간이신 분들은 보시고 내일 종가 언제죠?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아니면 제 영상을 내일 4시에 보시면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오늘 저녁에 늦게 보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밤새 미국 주식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종가에 근접해서 사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종목 추천은 하면 안 되죠. 이게 제 생각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사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만약에 샀는데 더 떨어졌어 라고 해서 저한테 저한테 손해배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 투자는 여러분의 가치 판단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저의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고 판단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실수했던 것도 저는 과감 없이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그래야 더 신뢰성이 확보됐고 정말 진실한 방송이라고 여러분 믿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폭락장이 되면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미국 시작은 조금이라도 폭락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코스피도 조만간 폭락장이 시작돼서 죽는 주가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인증 영상들을 많이 남겨드리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